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 자매도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정약용은 살아생전 형제와 함께 자랐으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운명에 휘말렸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다의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으며, 정약용은 홀로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각각 전라남도, 흑산도, 서울소문,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형제 자매도 그렇게 흩어져 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는 서로가 전부였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정약용 형 정약종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도 있고, 정약전처럼 학문에 파묻혀 사는 이도 있다. 그리고 정약용처럼 홀로 유배지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하는 이도 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고 선택한 길이 달랐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대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형제도 그렇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하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뒷담화들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따지는 이야기, 다른 형제들에 대한 평가 등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같이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 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무관심 모두 관계를 해친다. 정약용은 형제의 삶을 통해 사람 사이의 인연이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았다.
같은 피를 나누었다 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추억을 가졌다 해서 같은 미래를 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 일찍 알게 되었다. 유배지 강진에서의 세월은 정약용에게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깊어진다는 사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대개 큰 배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비교, 은근한 평가에서 조금씩 쌓인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풀리지 않은 채 굳어간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어두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형제에게도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형제는 함께 태어났을 뿐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진 존재는 아니다. 각자의 시대가 있고 각자의 몫이 있으며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다. 그 무게를 형제라는 이유로 나눠 들려 하거나 대신 들어주려 하거나 혹은 비교하려 드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들 속에는 형제를 탓하는 말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이 더 많았다. 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날카로워지는가?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가? 그는 답을 사람의 욕심에서 찾았다. 형제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요구일 때가 많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한다. 형제 사이에는 의무보다 거리가 필요하다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얽히면 자유가 사라진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살았다. 정약전은 유배지에서도 자기 삶의 의미를 학문에서 찾았고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는 선택으로 목숨을 내놓았으며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며 고독한 사유의 시간을 견뎌냈다. 그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다를 뿐이었다. 정약용은 이 다름을 운명이라 불렀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운명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억지로 붙잡으면 그 운명은 서로를 상처 입힌다. 그래서 그는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형제에게도 떠날 자유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홀로 설 자유를 주라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줄여간다. 이는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다. 정약용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고 모두를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서로의 삶을 해치지 않는 거리에서 존중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명절마다 모이지 않아도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만남을 이어갈수록 불편함이 쌓이고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상한다. 정약용은 관계의 진정성은 빈도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필요할 때 안부를 묻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하며 힘들 때 말없이 응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형제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라.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완성된다. 형제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사랑은 통제가 된다. 정약용은 통제받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붙잡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놓아두는 법을 가르친다. 놓아두되 미워하지 않고 떼어 놓되 무관심하지 않게. 이 미묘한 균형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서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각자의 인생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르익음은 혼자서 완성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세상을 바라보며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형제와의 거리는 상처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일 수 있다. 서로를 놓아줄 수 있을 만큼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제가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 그 거리는 끝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안녕을 조용히 빌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른스러운 형제의 모습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르러 사람 사이의 인연을 더 이상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고 멀어지는 것을 책임 회피처럼 여겼다. 그러나 오랜 유배와 고독한 사유의 시간을 지나며 그는 알게 되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특히 형제라는 관계는 사람을 가장 쉽게 혼란스럽게 만든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기에 서운함도 따라온다. 정약용은 형제 간의 서운함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솔직하게 바라보았다. 형제 사이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유난히 늦고 괜찮다는 말이 유난히 빠르다는 점,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 돌멩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무게를 더한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마음을 짓누른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택한다. 멀어지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 선택을 비겁함이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지혜라고 보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이 사람이다. 불필요한 관계, 의무로만 이어진 관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 형제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약용은 형제에게도 의무보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고 진심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다. 그는 말했다. 사람 사이의 예의는 가까움이 아니라 경계에서 나온다고.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서로를 다치게 한다. 형제 사이에서도 각자의 경계가 존중될 때 관계는 오래간다. 정약용은 형제의 삶을 구경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캐묻지 않았고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그 사정은 그 사람만이 온전히 짊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형제의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 형제의 선택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통제로 변한다. 통제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상대의 숨을 막는다. 정약용은 숨 막히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오래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목표를 친밀함이 아니라 평온함에 두었다. 만나서 편안한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가, 이 두 가지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형제와의 만남이 늘 긴장으로 이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무리한 관계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인생은 고된데 관계까지 고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덜 상처받는 선택을 배워야 한다. 형제와 멀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자기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보지 않았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형제와 떨어져 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과 더 많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은 때로 형제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진실하다. 그래서 그는 형제와의 거리를 인생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보았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서로의 삶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선택의 결과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시기, 그 시기가 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다. 그러나 그 혼자는 버려짐이 아니다. 완성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은 모두 혼자 태어나 혼자 살아가며 혼자 떠난다. 형제는 함께 걷는 동반자가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 섰던 동시대인일 뿐이다. 그러니 형제가 멀어졌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도 말라. 그 거리는 자연의 흐름이며 인생의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된다. 멀리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형제 관계의 마지막 모습이다. 가깝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고 자주 보지 않아도 잊지 않는 관계. 그 관계가 노년의 삶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언제나 때를 중요하게 여겼다. 어떤 관계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맞는 때와 이미 지나간 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는 함께 있어야 할 때였고 성장기에는 서로를 의지해야 할 때였으며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각자의 삶을 지켜야 할 때가 온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관계는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 정약용은 부담이 되는 관계를 좋은 관계라 부르지 않았다. 아무리 혈연이라 해도 만남 이후에 마음이 가라앉고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 젊을 때는 체면과 책임으로 참아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정리가 된다. 정약용은 이 정리를 차갑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삶이 깊어졌다는 신호로 보았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는 것. 이 줄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핵심에 가까워진다. 형제와의 관계도 이 기준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이해해야 하고, 끝까지 감내해야 하고,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믿음이 사람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다. 형제에게까지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과해진다. 이해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다. 모르는 채로 존중하는 것. 정약용은 이 태도가 노년의 인간관계를 가장 평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형제의 삶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형제의 인생을 설명하려 들지 말라. 그렇게 하는 순간 관계는 우열과 판단으로 기울어진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다. 형제 사이에서 한 사람이 늘 참는 역할이 되고 한 사람이 늘 요구하는 역할이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형제 관계에서도 공평함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서로에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건강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인생이 된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 시간은 더 귀해진다. 그 귀한 시간을 불편함 속에서 보내야 할 이유는 없다. 정약용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후회라고 보았다. 억지로 유지한 관계, 억지로 맞춘 역할, 억지로 삼킨 말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난 뒤 후회로 돌아온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참았다는 기억보다 솔직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계에서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정직하라고 말했다. 억지로 친한 척하지 말고, 억지로 서운하지 않은 척하지 말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이런 솔직함이 때로는 거리를 만들지만 그 거리는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숨 쉬게 한다. 정약용은 형제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형제에게 쓰던 에너지를 자기 삶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게 된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가 아니라 자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다.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비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자기만의 시간이 채워진다. 정약용은 이 시간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여겼다. 젊을 때는 관계가 삶을 이끌지만 나이가 들면 삶이 관계를 선별한다. 이 선별 과정은 아프지만 필연적이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관계가 식어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밖의 관계를 모두 끌고 들어오려 하면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의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고 안의 삶은 조금씩 깊어진다. 정약용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를 사람이 가장 자기다워지는 시기라고 보았다. 형제와 멀어졌다는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전환이다. 이제는 형제로 살기보다 한 인간으로 각자의 삶을 마무리해가는 단계다. 서로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할 수는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다. 멀어짐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거리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는 것. 정약용이 말한 가장 어른스러운 형제 관계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